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트럼프의 싸움,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의 싸움이 연말 연초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정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가 계엄령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최근 트위터인데요. 마샬로 equal fake news, just more knowingly bad reporting. 계엄령은 가짜뉴스, 사정을 잘 알면서도 퍼뜨리는 보도. 요새 이제 빅미디어, 아마 뉴욕타임스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계엄물 뭐 트럼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빅미디어의 계엄 타령에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트럼프가 이제 계엄도 안 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갈 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거는 이제 소 잡는 칼이거든요. 상대방은 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담으로 하면 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일이 있냐?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뒤집기가 있다면 이제 그 코스가 뭐냐? 이 행정명령을 뭐 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행정명령은 이미 발동돼 있습니다. 이건 2018년 9월 12일. 정확히 표현하면 행정명령을 방화쇠로 사용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작동시킨다 이 소리가 돼요. 행정명령 자체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Executive Order 138485 13848호.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한 세 수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D&I를 중심으로 16개 정보기관 보고서들을 종합한다. D&I는 이 종합의 시한을 선거 후 45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까지 가질 수 있다. 그게 행정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D&I가 발표를 했죠. 이 16개 정보기관 중에 몇 개 부서에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명령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보고서들은 외국에 의한 선거 개입 여부와 그 영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들이다. 그러면 그런 보고서 16부를 받아서 D&I가 그걸 종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D&I가 종합보고서를 만들면 검찰총장과 국토안보부가 D&I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D&I 보고서 이후에 다시 45일 걸립니다. 이 D&I가 며칠 전에 이 정보기관들이 우리한테 보내오기로 되어 있는 보고서가 아직 다 오질 않아서 우리 D&I가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게 늦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D&I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리라는 분이 정확히 짚었지만 그 영어 문장이 특이해요. 그 영어 문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Career Intelligence Community.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정보계통을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정보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계통의 정보계통 업계, 정보 업계 뭐 이런 소리겠죠. 거기 뭐 CIA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앞에 커리어라는 단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커리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밥줄로서 그러니까 그 생업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IC,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생업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데가 있는 거예요. D&I의 지적이. 지금 이 사정이 알려지기로는 각 정보기관 내부에서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제 한 너댓 개 정보기관이 되겠죠. 어느 정보기관이라고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CIA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정보기관 내부에서 여기에 중국이 배후다, 아니다, 이거는 중국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박 터지는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D&I가 며칠 기다렸다가 이러이러한 정보기관에서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정보기관 나가리 시키고 나머지를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러고 빵 터뜨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럼 만약에 이 보고서에 이 중국이 배후다, 그리고 피터 나바로가 이미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피터 나바로 보고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선거가 너무 광범위하게 저질러져서 선거 결과를 바꿀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 선거다. 만약에 이 보고서에 중국이 배우고 실은 트럼프가 이긴 선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거기랑 공모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만약에 박혀버리면은 이건 바이든과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것에 일조한 빅텍,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그 다음에 그것에 또 일조한 CNN, 뉴욕타임스, 이런 데가 이제 외환죄가 성립을 해요. 우리로 치면 이 내란보다 외환이 더 무섭거든요, 법률적으로. 외환은 그러니까 여적죄죠, 여적죄. 여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적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조응해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내란은 외부랑 상관없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고, 이 여적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조응해서 내부에서 빗장 열고서 사고 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그럼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여적죄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보고서 딱 보고서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겠죠. 그 특별검사 임명하는 순간 기존의 수사기관과는 전혀 별개의 루트를 타게 돼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부정선거라는, 중국과 결합한 부정선거라는 닭을 잡는데 계엄이라는 소 잡는 칼을 쓸 필요 있겠냐,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일 수 있어요. 계엄을 쓰는 순간 상대방에게 민주 세력이고, 자기들은 민주 세력이고, 계엄을 발동시킨 트럼프는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자다, 이 프레임이 딱 성립하거든요. 계엄을 발동하는 순간. 트럼프 입장에서 너희한테 그런 명분 줄 일이 있냐 이거죠. 만약에 이걸 여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이 앞에서 살펴보신 계엄, 내가 뭐 계엄령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거 가짜뉴스야 라고 못 박은 게 아마 이런 계산에서 나온 걸 수 있다. 이게 후퇴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연말연초에 써야 돼요, 이 카드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는데, 카드를 갖고 있으면 연말연초에 쓸 거다. 그래서 이거 아주 화끈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화끈한 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쓸 겁니다. 연초는 너무 바토요. 1월 6일이 의회가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또 1월 3일이 새로 뽑힌 상하원 의원들,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었죠, 이번에. 하원은 전원이 다 선거를 거쳤고, 상원은 3분의 1이 선거를 거쳤죠. 바뀌었다기보다. 1월 3일이 현지 날짜 1월 3일 정오가 새로운 원이 구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면 연말에 저질러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가 피터 나바로 보고서죠. 피터 나바로는 사실 이거 개인 자격으로 이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The Immaculate Deception이에요. Immaculate라는 거는 이제 이게 카톨릭 용어입니다. 이 원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카톨릭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카톨릭의 도그마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는 다른 모든 인간과 달리 원죄가 없는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mmaculate Deception이라 그러면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뜻을 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무고하고 흠결이 없는. 근데 흠결이 없다라는 거를 perfect라는 용어 대신에 immaculate라고 한 거는 뭐야 그러냐. 거기는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진영이야 라고 빅미디어와 빅텍이 막 그걸 띄워주잖아요. 이 민주당 깡통 좌파 쪽을, 친중파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양하는 거죠. 너희들이 찬양하고 있는, 흠결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디셉션이다. 이런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건데, 이게 그 보고서 표지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PDF로 나왔기 때문에 PDF의 표지입니다. 이게 부제를 보면 Six Key Dimensions of Election Irregularities. 그러니까 이번 선거 부정의 6가지의 핵심적 차원, 6가지의 핵심 차원, 핵심적 6개의 차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피터 나바로 보고서 조금 이따 조금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D&I 보고서에 뭐가 실릴 거냐. 제가 뭐 요망사항인지 혹은 추정인지 모르겠는데 D&I 보고서에 결국 그 피터 나바로 보고서랑 똑같을 거다. 피터 나바로 보고서가 핵심이 그거거든요. 선거 부정에 의해서 당선자가 바뀌었다요. 보고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D&I 보고서가, 이게 피터 나바로 보고서는 개인인데 D&I 보고서는 뭐 CIA나 이런 데 몇 군데에서는 D&I의 원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한 10군데 이상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종합해 보니까 선거 당선자가 바뀌었고 이 당선자가 바뀌는 부정행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D&I 보고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CIA나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몇 개 정보기관이 D&I의 원단 보고서를 제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이 배우냐 아니냐를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I 보고서가 이게 핵폭탄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드니 파월과 마이크 플린을 트럼프가 백악관에 불러들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18일 현지 날짜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시드니 파월을 이제 특별검사로 뭐 이제 임명할 그런 움직임이다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지금 흐름을 보면 시드니 파월이나 이제 마이클 플린은 제야에 있는 게 좋습니다. 마치 백모가 뭐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정부에 있다든지 국회에 있으면 좀 웃기게 되거든요. 청와대에 있거나 이러면. 저는 이 바깥에서 입 바른 소리 하고 겁 없이 떠들고 또 우리 동지가 되는 자유시민과 같이 뒹굴면서 굴러가는 이게 저에 맞아요. 제 역할에. 지금 시드니 파월과 마이크 플린은 We the People이라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미국인들, 우리 미국인들이라는 단체, We the People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떤 공권력 핵심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마이클 플린은 모르겠어요. 근데 시드니 파월은 아닌 것 같다. 마이클 플린은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검사 뭐 이런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1월 6일 날 집회에 와라라고 이제 공식 트윗을 날렸단 말이에요. 1월 6일이 이제 의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날인데 여기 지금 뭐
굉장히 큰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날씨가 뭐 아주 춥지 않으면. 근데 트럼프가 이 트위터에 보면 그 집회를 It's going to be wild라 그랬단 말이에요. wild라는 거는 거친 이런 뜻도 되지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신명이 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폭발하고 튀어나오는 상태. 또 wild거든요. 그러니까 wild rally 그러면은 이게 축제 집회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은 다음이니까 와서 신명나게 집회하세요. 이러고서 트위터를 날린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가 솔라인드의 배후에 관해서 왜 러시아만 얘기하냐? 이거 중국일 수도 있어.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날렸어요. 이것도 어제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일단 피터 나바로 보고서는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피터 나바로 보고서가 대상으로 삼은 주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개 주,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인데 하버드 출신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표로 내걸었던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만든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제자입니다. 창조경제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문화, 예술, 뭐 이제 이런 그 상품으로 이렇게 잘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뜻합니다. 이게. 그러면 피터 나바로는 겉으로 보면은 야, 그 제조업 다 없애. 우리 창조경제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주장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피터 나바로는 핵심이 둘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미국 제조업 살려야 된다. 창조경제 못하는 사람들은 뭐해 먹고 살으려고. 창조경제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유튜버 못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끼가 있고 떠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슨 K-팝 아이콘 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특히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저거 터졌을 때 당해봤죠. 의료보호 장비, 마스크,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의료기구, 필수 의약품. 미국이 별로 생산 안 한단 말이에요. 안보랑 관계된 거 혹은 국방이랑 관계된 거에 기초산업이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맨 기초적인 제조업이. 저보고 야 미국서 어디 가면 금형 팔 수 있어?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야 미국서 어디 가면 플라스틱 사출할 수 있지? 그런 게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야?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다 시들었단 말이에요. 야 미국서 어디 가면 PCB 기판 대량으로 괜찮은 가격에 찍을 수 있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PCB 기판, 그러니까 뭐 컴퓨터 마더보드 같은 거, 플라스틱 금형, 그 금형을 갖고 찍어내는 플라스틱 사출 이런 게 다 보면 그게 전략적인 상품에도 들어가고 모든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죽었다고요. 피터 나바로는 제조업을 미국이 다시 살려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조업과 전혀 다른 창조경제 얘기한 사람, 그 공부한 사람인데 제조업 살려내야 되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의 전 세계 그 제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니까 이 지금의 부정선거의 유형을 이 사람은 6가지 디멘전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노골적 유권자 부정.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나서가지고 자기 죽은 친척들 이름 긁어 모아서 우편투표 신청했다. 그럼 이건 그 노골적인 유권자 부정이거든요. 유권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부정 취급. 그러니까 ballot mishandling. 예를 들어서 투표지를 우편투표가 왔으면 봉투랑 봉투에 있는 서명과
그 유권자 등록 원장에 있는 서명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해버렸잖아요. 조지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선거관리부정. 공화당 참관인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 아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코로나 심하니까 지금 저기 뭐야 거기 15m 바깥에 서세요. 우리 표 세는 사람들 당신한테서 코로나 옮아서 죽는 수 있어. 당신 살인자 되고 싶어? 당신 테러범이야? 이게 이제 선거관리의 부정이죠. 그다음 불평등 선거. 이게 펜실베니아나 뭐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 데 불평등 선거는 이거잖아요. 어떤 카운티는 우편 투표가 도착했을 때 선관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불빛에 봐가지고 그 속봉투를 안 넣었다. 겉봉투 안에. 그럼 전화 걸어서 나오셔서 들리셔가지고 이거 속봉투 넣으세요. 라고 과잉 친절을 베풀었고 어떤 카운티는 그 안에서 깐 다음에 여기 속봉투 없네. 버렸고. 그러면 이게 불평등 선거가 돼요. 그 다음에 전자투표 개표기. 이게 도미니언 이런 기계들 이상하게 작동한 거. 그 다음 불가능한 통계. 있을 수 없는 통계다 이거야. 그래서 6개 차원으로 나눠서 6개 줄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첫째 줄 아리조나. 여기는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즉 유권자 부정, 그 다음에 선거관리 부정, 불평등 선거, 전자투표 개표기 조작, 불가능한 통계가 있는 거예요. 5개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지아 이건 6개 다 해당하는 거예요. 미시간 이거는 그 투표지 부정 취급, 선거관리 부정, 불평등 선거, 전자투표 개표기 부정, 불가능한 통계 이렇게 5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각 주마다 이 표로 요약이 될 정도로 그 부정선거의 유형을 6개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건 40페이지 되고요. 아주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그 하고 있는 저기 우남 위키에 올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한 보고서예요. 이제 석학이니까 이렇게 뭘 하나 정리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피터 나바로 보고서는 신호탄이라고요. 빵 하고 쏴 올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D&I 보고서가 나오죠. D&I 보고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리누드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죠. 저 시드니 파월하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죠. 리누드가 이 D&I 보고서에 뭐가 실릴지에 대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간단한 트윗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날짜로 12월 20일 날 올라온 트위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D&I의 정보력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된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다. 바이든은 사기쳤다. 그리고 빼박으로 잡혔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D&I가 리누드의 정보에 의하면 서버나 이런 거 패킷 왔다 갔다 한 걸 다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패킷 왔다 갔다 한 걸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트위터에 떠다니는 말은 패킷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를 뜻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그걸 한 1500바이트, 한글 한 700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봉투에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이 고꾸러미, 데이터 꾸러미를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패킷. 즉 예를 들어 도미니언 투표기가 외부 서버와 통신을 했을 때에 왔다 갔다 한 패킷을 다 갖고 있다라고 시드니 파월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모니터링해서 중간에 가로채서 갖고 있다. 정보기관이. 패킷 분석하면 무슨 오다 나갔는지 안다고요.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걸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한 1초에 한 500KB 정도 보실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는 게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세뇌 탈출을 보고 계시면
요새는 하도 통신이 발달해서 정확한 약은 모르겠어요. 500K 바이트면 50만 바이트입니다. 50만 바이트면은 패킷으로 말하면 몇 개냐? 패킷이 보통 한 1500바이트 되니까 약 300패킷이 그 꾸러미가 데이터 꾸러미가 1초에 300개가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휴대폰이 그 꾸러미를 풀어가지고 이게 또 한 패킷은 이렇게 돌아서 왔고 나중에 보는 패킷은 직접 왔으면 나중 패킷이 먼저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패킷에 순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가지고 조립을 하면 백모의 얼굴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킷을 갖고 있다라는 그걸 다 들여다보고 해킹해 놨다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지금. 그럼 빼박진 거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 이게